값과 그 고유 벡터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 고유값은 몇 개가 얻어질 수 있을까요? 고유값의 개수. 우리가 정방 행렬을 보통 다루는 거기 때문에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방 행렬은 어떻게 보면은 n차 방정식의 개수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n차 방정식이 항상 n개의 복소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실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 솔루션이 n개의 복소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n차원 정방 행렬도 결국에는 고유값의 개수가 n개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중복된 고유값은 각각 별개로 따질 때의 얘기고요. 그리고 그 복소수인 값도 고유값도 고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고유값이 어떠한 특징을 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대각합, 즉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한 거를 트레이스라고 얘기하고요.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라는 그러한 그 계산 값이죠. 이런 것들이 그 고유값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즉, 그 고유값이 그러니까 람다 1부터 람다 n개가 있다고 하면은요. 이 그 고유값들을 모두 곱한 값은 바로 행렬식의 값, 디터미넌트 값과 똑같고요. 즉, 디터미넌트 오브 a는 a라는 행렬이 갖는 고유값들의 곱셈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또 모든 고유값의 합은 트레이스, 대각합과 같습니다. 즉, 트레이스 오브 a라고 하는 그 값은 a라는 행렬의 대각성분의 곱셈인데 그것은 그 고유값들을 덧셈이죠. 고유값들을 모두 더해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? 즉 a라는 행렬 아까 만든 거 그것의 그 대각합 값은 우리가 trace라는 그 함수를 써서 쓸 수 있는데요. 그 값이 3이에요. 그런데 그 아이겐밸류 고유 값들의 썸메이션 다 더한 것도 3으로 똑같이 나오고요. 그리고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법은 np.lin alg.det인데 이 값의 결과는 마이너스 4인데 그 고유 값의 그 곱셈들 프로덕트를 구했을 때 그 값도 마이너스 4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 대칭 행렬인 경우에 그 대칭 행렬을 그 랭크 1 행렬들의 합으로 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 수식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정방 행렬, 그 행렬의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그런 행렬을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그 대각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이 대칭일 때 우리가 그거를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.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그러죠. 이 대칭 행렬이 있을 경우에는 이 대칭 행렬의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분해한 후에 그것들을 이와 같이 나열해서 똑같이 다시 A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여기 U라고 쓴 것은 바로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고유 벡터 행렬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고유 벡터 행렬. 고유 벡터를 열로 갖는 그러한 행렬. 그리고 그것의 트랜스포즈가 바로 요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요 람다라고 주어진 거는 고유값들이 그 대각 성분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각 그 행렬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 밑에 지금 바로 옆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게요. 즉 U라는 행렬은 그 고유 벡터 첫 번째 고유 벡터 U1, 두 번째 고유 벡터 U2 해가지고 n개의 고유 벡터가 있겠죠. 그것을 각각 해당 그 열로 하는 그러한 행렬이 되는 거고 그것의 그 전치 상태가 바로 이 우편에 있는 그 U 트랜스포즈라는 요 행렬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또 다른 정방 행렬은 근데 대각 행렬이죠. 대각 성분만 값이 있는 건데 그것을 람다 1, 람다 2, 즉 그 고유값들이 대각성분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이 곱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곱셈을 생각해 보면 우선 앞부분 두 개만 우선 곱셈을 한번 우리가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. 즉 U 곱하기 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
사실은 람다1을 u1에 곱해줘야 되고 람다2를 u2에 곱해줘야 되고 각각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요 곱해준 그러한 또 다른 그 행렬이 만들어지겠죠. 바로 이겁니다. 람다1 u1, 람다2 u2, 람다n un을 연루하는 이와 같은 연루하는 그러한 그 행렬이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셈을 수행한다는 건 뭡니까? 당연히 요것 곱하기 요것, 요것 곱하기 요것을 곱한 후에 각각 더해주는 그러한 그 계산을 수행해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. 이와 같이 n차원의 대칭행렬 A에 대해서 요 그 수식을 전개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. 람다 i 곱하기 ui 곱하기 ui 트랜스포즈, 즉 i번째 고유값 곱하기 i번째 고유 행렬의 덧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건데 덧 프로덕트가 아니라 그 아우터 프로덕트죠. 하나를 그 연루하고 하나를 행으로 넣는 거니까 요 곱셈을 통해서 근데 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행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a sub i번째 그 행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i번째 행렬을 i번째 고유 값을 곱한 후에 모든 그 개수에 대해서 더해준 그 결과와 똑같다. 그래서 이 바로 내용이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었냐면은 이렇게 대칭 행렬을 랭크 1인 행렬들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썼잖아요. 그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우리가 한번 진짜 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. 계산을 통해서. 이번에는 그 행렬을 좀 다른 거를 하나 가지고 해볼까요? 지금 보니까 3x3 행렬이네요. 즉 60, 30, 22 그 첫 번째 행. 근데 이거는 대칭 행렬입니다. 대칭 행렬. 왜냐면은 그 다이아고날 성분을 기준으로 이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이 정확하게 그 대칭 형태를 띄우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러한 그 3x3 행렬을 가지고서 이 3x3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 분해를 수행해서 고유값 V와 고유 벡터 행렬 U를 얻고요. 그 U와 그 V를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우리가 써봅시다. 즉, 첫 번째 열을 우리가 그 U1이라고 그러고요. 즉, U라는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놓고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. U1, U2, U3. 그죠? 이것을 한 개 한 개씩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여기서 지금 쓴 거고요. 그리고 U1과 U1 트랜스포즈를 아우터 프로덕트를 했다는 건 뭐냐면 U1이라는 그 벡터가 사실은 열 벡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버티컬은 열 벡터이고 그것을 트랜스포즈 한 거는 이와 같이 그 행벡터가 되는 거죠. 즉 첫 번째 게 얘가 U1이라고 그러고 얘는 U1의 트랜스포즈라고 그럴 때 요 두 행렬을 이렇게 그 벡터를 이렇게 곱셈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렬이 만들어지겠죠. 이만한 크기. 이거는 3이고 얘도 3니까 3x3인 그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행렬을 만드는 거를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이라고 그러죠. 이런 외적의 형식으로 계산을 한 것을 함수가 아우터라는 함수가 있고요.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A1, A2, A3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. 그 이유는 앞에와 똑같아요. 앞에서 여기 봤던 어디 있죠? 그죠?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있네요. 지금 요 A1과 A2, A3 등등을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볼까요? 이와 같은 수식과 똑같아지는 겁니다. 즉, 첫 번째 고유값 곱하기 A1 더하기 두 번째 고유값 곱하기 A2 두 번째 그 벡터로 만드는 행렬 그리고 세 번째 고유값 곱하기 세 번째
고유 벡터로 만든 행렬, 이것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결과가 똑같죠. A라는 그 행렬이 갖고 있던 값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? A equal U 람다 U 트랜스포즈와 똑같다입니다. 즉, 이 수식을 알면 참 편한데요. 즉, 결국에는 A라는 행렬은 그 대각 행렬인 그 대각성분이 고유값으로 구성되어 있는, 그리고 그 앞과 뒤에 고유 벡터를 연로하는 그러한 그 행렬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분해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좀 한번 해보고 갈까요? 사실은 그 다양한 그러한 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같지만, 갖는 행렬은 공분산 행렬입니다. 사실은 공분산 행렬. 근데 공분산 행렬의 특징이 있죠. 이제 자꾸 내려가네요. 자,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터들의 그 분산과 공분산을 엘리멘트로 갖는 행렬인데, 이 공분산 행렬은 정방 행렬이면서 그리고 대칭 행렬입니다. 그래서 이 더군다나 공분산 행렬일 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 갖는 특징과 대칭 행렬이 갖는 특징, 그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무슨 말이냐면, 그 공분산 행렬 A에 관해서 우리가 고유값 분석을 하게 되면 고유값의 그 개수는 n개가 나올 거고요. 그리고 그 고유값들의 합은 트레이스와 똑같고, 고유값들의 곱셈은 디터미넌트와 똑같습니다. 심지어는 대칭인 경우이기 때문에, 즉 A 트랜스포즈하고 A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고유값이 그 복소수를 가질 리가 없어요. 이것은 증명된 건데, 모두 다 실수값으로 고유값이 주어지고요. 그리고 고유 벡터가 그 오토고널한 특징을 갖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, 즉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행렬을, 그 값은 그 역행렬과 똑같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랭크 1인 그 섭 행렬들의 합으로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. 또 이와 같은 분해가 가능하다 그랬죠.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의 행렬의 곱셈으로 주어질 수 있고, 더군다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요 t 대신에 u 람다 u 인버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, u 인버스가 그 이 대칭 행렬일 때는 트랜스포즈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. 더 좋은 거는 단순한 실수일 뿐만 아니라 공분산 행렬에, 특히 그 공분산 행렬은 그 세마이 데피니트 행렬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반정보라 그러죠. 반정보 행렬입니다. 즉 그 0보다 큰 또는 0보다 같거나 큰 크기를 갖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, 그때 고유값의 크기도 또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고유값이 0이거나 또는 양수의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이 그 행렬의 바로 공분산 행렬인데, 그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석을 했을 때 고유값의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좋은 정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한 번 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그 공분산 행렬의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행렬은 이런 공분산 행렬 2, 3, 3, 1이니까 2, 3, 3, 1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대칭이죠. 그죠? 그리고 정방 행렬이고요.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인 겁니다. 이것의 그 고유값 분석을 한 다음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u, 그러니까 각각 v 하고 u라고 놓고요. 그 고유값을 한번 그 프린트 해 보니까 4.5 마이너스 1.54 뭐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고유 그 벡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에서 보면은 그 행이 바로 해당하는 고유 벡터니까 4.54에 그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거고요. 마이너스 1.54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조금 그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u 람다 u 트랜스포즈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다시 그 m이라는, 여기서는 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2, 3, 3, 1로 다시 그 우리가 복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가지고서
이제 주성분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